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에피쿠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 태평한가? 라는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걱정거리가 가득하다고 말해도 에피쿠로스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대규모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지붕들이 날아가고 나무들이 쓰러졌으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급히 피난처를 찾았고 폭풍이 지나간 후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집과 농작물은 큰 피해를 입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김없이 미소를 지으며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망가진 지붕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웃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나요? 우리는 집도 농작물도 잃었는데. 에피쿠로스는 대답했습니다. 폭풍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저 폭풍 이후에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연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사이에 싸우기보다는 제 집을 고치고 다시 농작물을 심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에피쿠로스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곧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에피쿠로스를 따라 자신들의 삶을 정리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마을에 점차 퍼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얽매여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그 작은 마을은 그리스 전역에서 가장 평화로운 마을로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차분함을 유지했고 서로 돕고 위로하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 마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손에 달린 것들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결국 인생을 마무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며 자신의 방식대로 모든 날을 살아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에피라는 별명을 가진 한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피는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자신의 작은 농장을 가꾸었지만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그에게 왜 항상 그렇게 행복한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연례축제에서 에피는 자신만의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피는 무대 위에 올라선 후 자신의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과일 바구니를 관객들에게 나눠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과일들을 보세요.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진정한 쾌락에 관한 상징입니다. 관객들은 의아해하며 에피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에피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란 단순한 육체적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와 정신적 평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쾌락이라는 말을 오해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거나 멋진 파티에 가는 것이 쾌락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지속되지 않는 행복일 뿐이었습니다. 에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하늘을 바라보던 중 문득 왜 나는 이렇게 한가한 하늘을 보며 평화를 느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불안을 줄인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에피쿠로스는 불필요한 두려움과 욕심을 버리고 간소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쾌락을 주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에피는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자신의 방법들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삶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족적인 삶을 추구하세요. 작은 것에서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다면 아무리 화려한 부유함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에피의 말에 감명을 받은 마을 주민들은 그날 축제에서 돌아가며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행복의 조건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에피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통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작은 고통을 줄이고 큰 평온을 찾아내는 법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에피가 사람들에게 준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르친 철학의 주춧돌이었고 정신적 평온을 찾는 상징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은 과일을 먹으며 에피의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리며 진정한 쾌락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에피의 미소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일매일 소박하지만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17세기 네덜란드의 어느 작은 마을, 주민들은 집 안팎에서 분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바리흐 스피노자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생각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의 특별한 이론, 신은 곧 자연이다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광장에서 스피노자는 주민들에게 그의 철학을 설명하고자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는 높은 단상에 올라 그의 신념을 전달하기 위해 흥미롭고도 독특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주라는 하나의 큰 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손을 벌리며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흙에서 태어났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며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대지에서 나며 삶의 모든 순간은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씨앗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에도 신의 본질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듯 우리 역시 자연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몇몇은 이해하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를 보고 이어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한때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마을의 경계 끝에 있는 작은 숲을 좋아했지요. 숲은 그에게 놀이터이며 탐험의 무대였습니다. 하루는 걷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죠. 왜 숲은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가? 무엇이 이 숲을 살아있게 만드는 걸까? 그는 군중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소년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숲의 아름다움은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것은 그저 하나의 모습이며 복잡한 자연의 거대한 연결망, 즉 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이는 이 숲을 보며 나무를 보고 또 어떤 이는 새들을 봅니다. 그러나 소년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무와 숲, 새와 바람, 이 모든 것이 서로의 일부로 존재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었죠. 스피노자는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인간이지만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통해 배우며 결국 신이나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다른 이들은 감탄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스피노자의 비유는 그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신은 곧 자연이다라는 그의 철학은 단순히 교리나 도구마를 넘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신성함을 깨달으며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스피노자의 철학은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제임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토끼처럼 호기심이 많아 매일매일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타뷸라라사, 즉 빈서판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의 마음은 항상 새로운 지식 과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해 비어있는 백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는 마을의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전시품을 보면서 황홀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를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미술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는 알록달록한 물감 위에 펼쳐진 다양한 이야기들과 감정들이 한없이 신기했습니다. 그때 미술관의 큐레이터 할아버지가 다가오셔서 제임스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술이란 우리의 빈서판 위에 감정과 상상을 채우는 일이지. 내가 그것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그려내고 싶은지 생각해보렴. 그날부터 제임스는 자신의 두 눈으로 보게 되는 모든 것들, 나무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몸짓,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하나의 붓질로 마음속 서판에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정말로 빈서판이라면 그것을 채우는 이들 모두가 자신의 경험임을 말이죠. 시간이 지나 제임스는 동네의 작은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모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임스를 보며 아이들을 키울 때 그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사랑을 줘야겠다고 결심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제임스가 있던 것은 그가 받은 경험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화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모인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너희들은 모두 빈 서판이란다. 무언가를 배우고 느끼고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너희의 마음 위에 한 획씩 그려지는 것이지. 제임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지만 그 빈 공간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야. 심지어 작은 실수도 우리의 그림을 완성하는 멋진 색깔이 될 수 있단다.
그날 제임스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더 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배움을 통해 각자만의 독특한 무늬를 만들어갔습니다. 오늘이 지나면서 그들의 빈 서판은 더할 나위 없이 다채롭고 활기찬 작품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놀랍도록 다재다능하단다. 그것을 색으로, 소리로, 감정으로 채우고 나면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작품이 되어버릴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서판을 멋지게 그려보렴. 이렇게 제임스의 이야기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 로크의 이론인 타뷸라 라사는 그렇게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